민지가 그 카페에서 건네준 명함을 받아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요가 수업인 줄 알았어요. 58세 평범한 주부인 제가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될 줄이야. 강사님이 조용히 속삭인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언니, 진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날 오후 3시간 동안 느꼈던 그 해방감과 자유로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40년을 남편과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만을 생각한 시간이었거든요. 동훈이 아빠는 아직도 몰라요. 그날 오후 제가 어디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말이에요. 민지가 그토록 강력하게 추천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고민도 찾아왔죠.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변화일까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모두 무료니까 부담 없이 응원해주세요. 새벽 5시 반 늘 그렇듯 자명종 소리에 눈을 떴어요. 옆자리를 살펴보니 동훈이 아빠는 이미 자리를 비웠네요.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라는 직책 때문인지 요즘 더욱 일찍 나가더라고요. 말없이 나가고 인사도 없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아침이라는 말조차 건네지 않게 된 게. 쓸쓸한 마음으로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식탁 위에는 동훈이 아빠가 아침을 먹었던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겠죠. 28살 동훈이와 25살 서연이는 요즘 각자 바쁜 직장 생활로 집에서 보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집에는 저 혼자뿐이에요. 예전에는 제 하루가 전쟁 같았는데 말이에요.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동훈이 아빠 출근 챙겨주고, 학부모 모임 다니고.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다 컸고, 집은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 공허함을 채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나날들.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일 뿐이야.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무 생각 없이 채널만 돌리다가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10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제 얼굴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이 됐을까요? 대학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개구쟁이라 불리던 제가 이제는 웃는 법도 잊은 것 같았어요. 동훈이 아빠와의 관계도 언제부터 이렇게 소원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죠. 대화도 생활비나 아이들 얘기뿐. 서로의 마음은 언제부터 외면하게 됐을까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꿈꿨던 인생일까? 매일 같은 일상, 감정 없는 결혼 생활, 독립해 나가는 아이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뭔가 다른 경험, 다른 감정을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대학 동창인 민지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죠. 민지는 저와 달리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취미 생활도 많은 활기찬 친구예요. 가끔은 그런 민지가 부럽기도 해요. 카페에 들어서자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항상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죠. 제가 모든 열정을 잃어가는 동안 민지는 오히려 더 생기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혜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민지의 인사에 쓴웃음을 지었어요. 거짓말 참 자연스럽게도 하네. 혜진아, 요즘 어째?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뭐 그냥 그렇지. 매일 똑같은 일상이야.
민지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혹시 여성 전용 힐링 센터 들어봤어? 그 질문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평범한 찜질방이나 스파 말고 다른 종류가 있다는 뉘앙스였거든요. 그게 말이야, 요즘 우리 같은 50대들 사이에서 완전 핫해. 진짜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야. 무슨 소리야? 그런 곳이 진짜 있다고? 민지는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들도 자기 행복에 솔직해지는 시대잖아. 민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명상과 요가, 그리고 진짜 마음 치유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존재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커피잔을 들었어요. 어쩐지 손이 떨리네요. 설마 너 가봤어?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몇 번 정도. 처음엔 호기심에 갔는데 생각보다 정말 좋더라고.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야.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항상 모범적인 아내이자 엄마로만 살아온 제게 그런 세계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런 곳 안전한 거야? 문제 없어, 걱정 마. 내 이름만 대면 특별 관리받을 수 있어.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웰니스 센터 같아 보여.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잘 정돈된 공간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거기서 진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어. 단순히 몸의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주거든. 마음 한 구석에서 묘한 호기심이 일었어요. 민지와 헤어진 후 일주일 동안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똑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내가 이대로 늙어가도 괜찮을까? 한 번도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지 않고 처음엔 단호히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훈이 아빠와의 소원한 관계, 공허한 일상, 그리고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50대 여자로서의 외로움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어요. 결국 화요일 밤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그곳 주소 좀 알려줄래? 어머, 혜진이가 드디어 결심했구나.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목요일 오후 2시. 민지가 예약까지 해준 그 시간에 맞춰 강남 논현동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돌아서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의외로 고급스러운 동네더라고요. 민지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걷다 보니 깔끔한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 입구에는 고급스러운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라이프 밸런스 웰니스 센터라고 세련된 폰트로 적혀 있었죠. 생각보다 당당하고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아, 정말 제대로 된 곳이구나.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떨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밸런스 웰니스 센터입니다. 깔끔한 리셉션 데스크에서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2시에 예약한 혹시 민지님 소개로 오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아, 민지님 친구분이시군요. 민지님이 꼭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민지 이름을 대자마자 더욱 정중하고 친절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았죠.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호텔 로비를 연상시키는 은은한 조명, 편안한 가죽 소파들, 그리고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벽면에는 각종 건강 관련 자격증들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어요.
완전히 정상적인 웰니스 센터 같았어요. 처음 오신 고객님이시니 간단한 상담과 동의서 작성이 필요해요. 직원이 태블릿을 내밀며 설명했어요. 저희는 여성 전용 토탈 힐링 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에요. 모든 프로그램은 정식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동의서를 읽어보니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이용 수칙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개인 맞춤 케어는 고객과 강사 간 상호 합의하에 진행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친 후 직원에게 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세요? 기본 릴렉스 요가부터 프리미엄 토탈 케어까지 다양해요. 민지가 추천해준 걸로. 아, 그럼 프리미엄 마인드 힐링 프로그램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민지님이 지정하신 은하 강사님이 담당하실 거예요.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이거든요. 마침내 이 모든 게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저는 복도를 따라 깔끔하게 정돈된 개인 프로그램 룸으로 안내되었어요. 방은 생각보다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가운데에는 전문적인 요가 매트가 깔려 있었고 한쪽에는 명상을 위한 편안한 쿠션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벽면에는 요가와 명상 관련 자격증과 각종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어요. 은은한 라벤더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요. 잠시 후 은하 강사님이 상담을 진행하실 거예요. 편하게 준비된 요가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개인용품은 모두 새 것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직원이 나간 후 혼자 남겨지자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나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탈의실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요가복으로 갈아입고 매트 위에 앉아 기다리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정중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들어가도 될까요? 부드럽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생각보다 따뜻한 목소리였죠.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키 큰 여성이 들어왔어요. 민지가 말한 대로 정말 아름다운 3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키가 170cm는 넘고 깔끔한 흰색 요가복을 입은 모습이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강사 은하입니다. 오늘 처음 저희 센터를 이용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전혀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네, 처음이에요. 민지 소개로. 아, 민지님. 자주 오시는 단골 고객님이시죠? 민지님이 친구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은하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긴장 많이 하셨나 봐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편안한 기본 명상부터 천천히 시작할게요. 불편하시거나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전문적이고 차분한 태도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먼저 깊은 호흡부터 시작할게요. 일상의 스트레스로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은하가 제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순간 따뜻한 안정감이 밀려왔어요. 오랫동안 누군가로부터 이런 세심한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그녀의 목소리에 따라 천천히 호흡을 조절했어요. 정말 마음이 차츰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깨에 힘이 상당히 들어가 있으시네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더 세심하게 케어해 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의 긴장이 풀렸어요. 정말 일반 명상 수업과 다를 바 없었죠. 이제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은하가 부드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전문적인 손길로 긴장된 손목을 마사지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어루만질 때마다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누군가 진심으로 저를 위해주는 느낌이었어요. 4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은하가 잠시 손을 멈추더니 정중하게 물었어요. 고객님, 기본 힐링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예요. 혹시 디프 힐링 테라피를 원하세요? 민지님께서 특별히 추천해 주셨는데, 물론 선택 사항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갈림길이었어요. 평범한 명상으로 끝낼 수도 있고, 민지가 말한 그 특별한 경험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서 1000번도 넘게 고민했지만,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계세요. 은하는 전혀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런 요청을 받는 게 일상인 것처럼요. 잠시만요. 디프 힐링용 특별한 아로마로 바꿔드릴게요. 은하가 황금빛 오일을 손에 덜어 따뜻하게 비볐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었어요. 순간 부끄러움이 몰려왔지만 방의 은은한 조명과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가 어색함을 덜어주었어요. 이 오일은 마음의 상처 치유에 특별히 효과가 있어요. 따뜻한 오일이 제 어깨부터 시작해서 팔 등까지 부드럽게 발라졌어요. 그녀의 손길이 달라졌어요. 더 느리고 더 세심하게, 더 정성스럽게. 여기는 어떠세요? 은하가 특별히 긴장된 어깨 부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물었어요. 네, 좋아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은하가 작은 크리스털 볼을 꺼냈어요. 안에는 다양한 색깔의 아름다운 돌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것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힐링 스톤이에요. 사용해 볼까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따뜻한 돌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온기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어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은하가 더욱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마음이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는 순간이에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제 이마에 닿았을 때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어요. 돌의 온기와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만들어내는 감정은 아픔 없이 오직 치유만을 전달했어요. 58세 아줌마인 내가 이런 위로를 받아도 되는 건가? 하지만 마음은 이미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은하는 제 작은 반응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에 맞춰 세심하게 케어를 조절했어요.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모든 걸 놓으시고 그녀의 부드러운 안내에 따라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온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온몸에 따뜻한 해방감이 흘렀고 제 안의 모든 긴장이 한순간에 풀어져 내렸어요. 괜찮으세요? 은하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몸은 완전히 이완되어 있었고 마음은 묘하게 평온하면서도 복잡했어요. 은하는 따뜻한 수건으로 제 얼굴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요가복을 다시 정리해 주었죠. 모든 행동이 매우 자연스럽고 전문적이었어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요. 샤워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옷을 갈아입으실래요? 그냥 갈아입을게요. 아직도 어색한 마음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탈의실 문을 열어주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탈의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방금 경험한 것은 분명 마음적으로는 놀라웠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성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옷을 갈아입는 동안 묘한 만족감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마음의 깊은 곳까지 치유된 느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허전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일시적인 감정적 위로였지,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은하에게 저는 그냥 오늘의 고객 중 한 명일 뿐이었고, 저 역시 그녀를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거울 앞에 서서 문득 동훈이 아빠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음을 나눈 게 언제였더라? 1년, 아니, 2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동훈이 아빠는 항상 피곤하다며 저를 밀어냈고,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고 다가가지 않게 되었죠.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을까? 탈의실 거울을 보니 58세의 제 모습이 그대로 비쳐 있었어요. 출산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이지만 방금 전 은하는 저를 한 명의 여자로 대해주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예상치 못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아팠죠. 저는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려고 평생을 노력해왔어요. 동훈이 아빠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언제부터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걸까요? 눈물을 닦으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동훈이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니, 말할 수는 있을까? 오늘 있었던 일을 절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비밀을 가진다는 것,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오늘 2시간 동안만이라도 저는 그냥 혜진이라는 한 명의 여자였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저 자신이었죠.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와 카운터로 향했어요. 은하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오늘 프로그램은 어떠셨나요? 너무나 일상적인 질문이었어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짧게 답했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결제를 마치고 건물을 나섰어요. 오후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그런 곳에 갔었나? 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 여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감정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지하철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전철에 올라타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와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이었죠. 남편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아내는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동훈이 아빠와 저는 저런 모습이 사라졌을까요? 저 부부도 20년 후엔 우리처럼 될까?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에 동훈이 아빠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현장 회의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딱히 놀랍지도 않았어요. 요즘 동훈이 아빠는 거의 매일 늦었거든요. 전철이 제가 내릴 역에 도착했어요.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트 앞을 지나며 저녁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간단히 해먹어야겠어요. 집 골목에 들어서자 더욱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 이 집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파트동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과연 평범한 척 할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 문 앞에 섰어요. 열쇠를 꺼내면서도 망설여졌어요. 동훈이 아빠가 집에 있으면 뭐라고 말하지? 오늘 뭐 했냐고 물으면?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어요.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어요. 동훈이 아빠 신발이 없는 걸 보니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평소와 똑같은 집이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소파, 텔레비전, 식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저만 달라진 기분이었죠. 냉장고를 열어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양파를 제대로 썰지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요리를 시작했어요. 7시쯤 동훈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왔구나. 저녁 준비 거의 다 됐어. 평소와 같은 대화였지만 제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다행히 동훈이는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동훈이의 무심한 질문에 순간 당황했어요. 민지 이모랑 만나서 차 마셨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회사에서 야근했어요. 동훈이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8시쯤 서연이도 돌아왔어요. 역시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씻으러 들어갔어요. 아이들에게는 저의 하루가 그저 평범한 일상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9시가 넘어서야 동훈이 아빠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지만 요즘엔 이게 일상이었어요. 현장 회의 어땠어요? 밥은 먹고 왔죠? 응, 먹고 왔어. 별일 없지? 그 질문이 왔어요. 미리 예상했던 질문인데도 순간 목이 맸어요. 네, 민지랑 차 마시고 얘기 좀 했어요. 두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동훈이 아빠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피곤해서 먼저 씻을게. 동훈이 아빠는 평소처럼 무심하게 욕실로 들어갔어요. 그 무관심이 오늘따라 더 서럽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었나? 가족들과 함께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도 어색했어요. 동훈이 아빠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전엔 이런 시간도 행복했는데 오늘 은하와 보낸 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만큼은 누군가 저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었는데 이 집에서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10시쯤 모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동훈이 아빠는 이미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침대 한쪽에 누우자 동훈이 아빠가 말했어요. 내일도 늦을 것 같아. 현장 일정이 빡빡해. 네, 알겠어요. 그리고 등을 돌렸어요. 늘 그렇듯이. 어둠 속에서 동훈이 아빠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금세 잠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은하의 손길, 그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외로움까지. 동훈이 아빠와는 불과 30cm 거리에 누워있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뭘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단순한 감정적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었을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상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진아, 그동안 어땠어? 연락도 안 하고. 응, 그냥 평소처럼 잘 지냈어. 목소리에서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졌나 봐요. 민지가 바로 눈치챘어요. 혹시 그 일 때문에 신경 쓰이나? 다들 처음엔 그래. 나도 처음엔 며칠 동안 복잡했거든.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혜진아, 솔직히 말해봐. 어땠어? 은하 어떻던? 민지의 직접적인 질문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생각보다는 괜찮았어. 그렇지? 내가 뭐라고 했어? 근데 말이야, 이제 두 번째니까 훨씬 더 깊은 힐링을 받을 수 있어. 민지의 목소리가 흥미진진하게 들렸어요. 두 번째? 응, 이번엔 진짜 특별한 거 해보자. 듀얼 테라피 말이야. 은하랑 또 다른 강사랑 같이. 완전 다른 차원의 치유야. 민지의 제안에 순간 숨이 막혔어요. 듀얼 테라피라니? 그리고 할인도 해준대. 어째? 이번 주 금요일에 예약 잡을까? 민지야, 잠깐. 아, 이번엔 프리미엄 스위트룸으로 해준대. 더 넓고 제대로 된 힐링 공간도 있고, 진짜 럭셔리하다고. 민지는 계속해서 유혹적인 제안들을 쏟아냈어요. 시간도 더 길게 잡을 수 있어. 3시간 코스도 있고, 완전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호기심은 있었어요. 어떤 느낌일까 하는.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 본 결과 확신이 들었어요. 민지야, 고마워. 정말 고마운데. 뭔데? 한 번으로 충분했어. 네. 뭔 소리야?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아니야, 민지야. 내가 진짜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 제 목소리가 확고해졌어요. 혜진아, 무슨 소리야?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 게 아니야. 정말 고마워, 민지야. 덕분에 깨달은 게 있어. 뭘 깨달았는데?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일시적 위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어. 민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혜진아,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냥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야. 알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다른 방법? 동훈이 아빠랑 다시 얘기해 보려고. 정말이야? 괜찮겠어?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비로소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해졌거든요. 민지와의 통화를 끝내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동훈이 아빠에게 다가가야 할까? 토요일 저녁 아이들이 각자 약속으로 나간 후 집에는 동훈이 아빠와 저만 남았어요. 평소라면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동훈이 아빠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동훈이 아빠. 응? 동훈이 아빠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눈을 마주쳤을까 싶었어요. 우리 요즘 너무 소원하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동훈이 아빠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각자 살게 됐나 싶어서. 동훈이 아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네. 요즘 현장 일도 너무 많고. 나도 알아요. 당신이 힘든 거. 그런데 말을 잇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나도 외로워. 가끔은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요.
동훈이 아빠의 표정이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관심? 나름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관심이지만 가끔은 그냥 내 마음은 어떤지, 요즘 뭘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동훈이 아빠가 리모컨을 완전히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요즘 내가 너무 무심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무심해진 것 같아서. 나도 마찬가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동훈이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얘기했을까? 기억도 안 나네. 쓸쓸한 웃음이 났어요. 미안해. 요즘 일에만 신경 쓰느라 내 마음은 생각 못했네. 동훈이 아빠의 솔직한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미안해요. 혼자 서운해하기만 하고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어요. 동훈이 아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예전처럼은 안 되겠지만 서로에게 좀 더 관심 갖도록 노력해보자. 정말요? 주말에는 가끔 둘이서 시간도 갖고 평소에도 서로 얘기 많이 하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고민, 바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도 대화는 계속됐어요. 오랜만에 동훈이 아빠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고마워, 혜진아. 오늘 용기 내서 얘기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밤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건 자극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완벽해질 순 없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어요. 새로운 우리의 시작을. 결국 필요한 건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었네요. 여러분은 혜진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해선 건강한 마음이 최우선입니다. 가족과의 소통과 진솔한 대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사랑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사랑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